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레알 베티스와 레알 바야돌리드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인 1부 5위의 레알 베티스입니다. 알메리아와 난타전 끝에 3대2로 승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페키리 등 주전들의 공백이 상당히 심했기에 걱정이 많았지만 로드리가 1골 1도움, 카날레스가 1골 1도움을 기록하면서 공격진의 활약이 살아난 것이 승리의 요인이었습니다. 베티스의 플레이는 다소 정적이었습니다. 중앙 공격형 미드필더를 중심으로 철저하게 점진적인 운영을 선호하는데 양 윙어들도 중앙 지향적으로 움직이면서 공격형 미드필더들의 공격 전개를 돕는 방식입니다. 때문에 자신들이 중앙 싸움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환경에서는 강한 모습을 보이는데 올 시즌 홈에서는 자신들보다 낮은 순위의 팀을 상대로는 패배를 기록한 적이 한 번에 불과합니다. 유일하게 졌던 셀타비고 전에서도 3골을 넣는 등 공격은 제 할 일을 다 해주었던 경기였죠. 결정전은 크루즈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스페인 1부 13위의 바야돌리드입니다. 오사수나와 0대0으로 비기면서 3경기에서 무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비적으로 상당히 훌륭한 모습을 보이면서 한 골 싸움에 강한 모습을 보이는데 상위 전력인 발렌시아와 소시에다드를 상대로도 1대0으로 승리를 거둔 바 있었죠. 앞서 언급했듯이 바야돌리드는 전방부터 상대를 거칠게 대하는 것에 익숙한 편입니다. 이 때문에 중원을 통한 점진적인 전진을 선호하는 스타일에게는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던 경우가 왕왕 있었습니다. 소시에다드를 상대로는 올 시즌 더블을 기록했고 베티스와의 경기에서는 점유율을 오히려 본인들이 가져가면서 0대0 무승부를 기록하는 모습입니다. 베티스의 느린 공격을 압박으로 방해하면서 최대한 시간을 버는 정도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정자는 아누아르 케네디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바야돌리드가 전방부터 상대의 빌드업을 방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반면 득점력은 상당히 부족한 팀이기 때문인데요. 베티스에는 페키르가 돌아온다는 낭보는 있지만 바야돌리드가 비슷한 플레이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 소시에다드에게는 2승을 거뒀고 첫 번째 리그 맞대결에서도 베티스와 무승부를 거두는 등 베티스가 바야돌리드를 압도적으로 앞서는 상황은 아닙니다. 무승부 예상합니다. 다음은 마요르카와 비아레알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인 1부 10위의 마요르카입니다. 세비야에게 0대2로 패하면서 레알 마드리드를 1대0으로 잡은 기세가 이어지진 못했습니다. 다만 최근 홈에서 치른 2경기에서는 모두 승리를 거두는 등 홈에서의 활약상은 전반적으로 좋은 편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마요르카의 플레이는 여전히 5백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는 상태인데 공격은 이강인과 무리퀴의 콤비네이션을 믿고 대부분의 선수들은 수비에 집중하면서 실점 억제에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올 시즌 이강인도 활동량과 수비적인 무브가 상당히 늘어 상대의 빌드업을 막아내는 모습은 꽤 뛰어난 모습으로 볼 수 있는 상태이죠. 상위 전력인 바르샤, 레알, 아틀레티코를 상대로도 2승 1패로 아주 좋았고 패배한 바르셀로나와의 경기에서도 스코어는 0대1로 상당히 근소했습니다. 결장자 없고요. 스페인 1부 8위의 비아레알입니다. 바르셀로나에게 0대1로 잡히면서 3연패를 기록하고 있는 중입니다. 점유율에서는 오히려 바르셀로나를 앞서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상대의 수비진을 공략하는 데 실패했는데 아라우호의 적극적인 수비를 뚫는 데는 끝내 실패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문제는 마요르카가 라인을 내리고 대응하면 비아레알도 상당히 고전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압박과 수비에 능한 카디스와 헤타페를 상대로도 득점력에서 별 두각을 드러내지 못하면서 각각 1대1과 0대0 무승부를 거두는데 그치고 말았죠. 모레노가 아래로 내려오면서 수비를 끌어당기면서 다른 선수들에게 기회를 꽤 많이 제공해줄 수 있지만 모레노가 없었을 때 다른 자원들이 찬스를 많이 놓치면서 공격 효율에서 부진을 면치 못했던 만큼 비아레알의 공격력에는 의문부호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장자는 페드라사, 로셀소, 잭슨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비아레알의 중앙 장악력은 담보할 수 있지만 마요르카가 라인을 내리고 대응해버리면 비아레알도 뾰족한 수를 꺼내들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마요르카도 롱볼과 크로스, 세트피스에 집중해야 하는 상황이라 득점력을 담보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고배당을 노린다면 무승부도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무승부를 예상합니다. 다음은 오사수나와 레알 마드리드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인 1부 9위의 오사수나입니다. 조용한 다크호스로서의 역할을 잘해주고 있지만 최근 3경기에서 승리가 없는 흐름 자체는 좋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수비에 비해 공격력을 장담할 수 없어 순위에 비해 경기력에는 기복이 다소 있는 편인데요. 가장 뼈아픈 결장은 아빌라의 카드 징계입니다. 올 시즌 7골로 팀 내 최다 득점자 반열에 올라있는 선수라 공격력에서는 더 이상 기대를 걸어볼 여지가 없다고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수비 스킬은 뛰어나지 않다는 평가지만 넓은 활동량을 바탕으로 수비 라인 구축에도 힘을
주는 유형의 선수라 공수에서 모두 손실이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장자는 오로즈, 비달, 페냐, 아빌라, 크루즈 선수가 결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스페인 1부 2위의 레알 마드리드입니다. 클럽 월드컵 우승의 분위기를 이어 엘체를 4대0으로 대파하면서 분위기 반전에는 완벽하게 성공했습니다. 비니시우스가 카드 징계 때문에 결장하게 된 상황에서도 4골을 퍼부었다는 점에서 아주 반가운 대승이었고 그동안 혹사에 시달렸던 비니시우스가 본인은 아니었지만 휴식을 취할 수 있었다는 점도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엘체가 라인을 내리고 대응하면서 레알 마드리드에게 곤란을 겪게 할 가능성을 점쳤는데 생각보다 템백을 뚫어버리는데 문제는 없던 모습입니다. 오사수나도 레알을 상대로는 엘체와 비슷한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은데 온더볼에 능한 비니시우스까지 돌아오는 상황이라 공격에서는 긍정적인 부분을 많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장자는 아자르, 크로스, 맨디, 쿠르투아 선수가 결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사수나가 득점 1, 2위와 동시에 빠진 상황이라 승점 1점을 노리고 상당히 수비적인 스탠스를 취할 것으로 보이는데 지난 경기에서 레알 마드리드가 상대 수비 라인을 무리 없이 돌파하는 것을 감안한 선택입니다. 오사수나의 버티는 힘도 만만치는 않아 2.5버 양상을 장담하긴 어려우나 레알 마드리드가 여러모로 유리해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레알 마드리드 승리 예상합니다. 다음은 몬차와 AC 밀란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탈리아 1부 12의 몬차입니다. 볼로냐를 이기면서 최근 4경기에서 모두 승점을 챙긴 상태입니다. 점유율에서는 밀리는 모습을 보였지만 제한적인 공격 기회를 살린 도나티의 한 방과 수비적인 능력이 상당히 돋보이는 모습입니다. 몬차의 경우 생각보다 중앙에서 점유율을 확보하는 능력이 뛰어난 편인데 강호인 유벤투스를 상대로도 점유율 50% 이상을 확보하면서 경기를 주도했던 상태입니다. 후설하겠지만 밀란이 최근에는 중원을 최대한 수비적으로 움직이게 하고 있어 몬차가 오히려 경기를 주도하면서 플레이할 가능성도 높은 상황입니다. 결장자는 페라리니 선수가 결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탈리아 1부 5위의 밀란입니다. 토트넘과의 챔스에서 1대0으로 이기면서 소중한 승리를 챙겼습니다. 그러나 경기력은 누가 더 못한 나를 겨루는 듯한 모습이었는데 아예 중원을 삭제해버리면서 경기가 상당히 지루해지는 모습입니다. 피올리 감독이 최근 비판을 듣고 있는 이유는 빌드업 시에 중원이 고립되는 양상이 자주 보였기 때문인데 지난 경기에서도 베나세르의 공백을 메우려는 듯 중원을 올려쓰기보다는 상대의 공격 루트 차단에 더욱 집중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최근에는 세부 전술이 구축되지 않은 3백까지 쓰고 있다 보니 공격이 더욱 답답해지는 양상도 자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죠. 결장자는 플로렌치, 베나세르, 메냥, 데스트 선수가 결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밀란은 최근 3백을 쓰고 있지만 공격에서는 중원과 고립과 세부 전술 문제를 극복하고 있지 못한 상태입니다. 지난 경기에서도 레앙과 테오의 아이솔레이션 말고는 별다른 공격 전술을 보여주지 못한 바 있었습니다. 물론 레앙과 테오의 아이솔레이션이 1대1 능력이 아주 좋지는 않은 몬차를 공략할 가능성은 점쳐볼 수 있지만 다득점 성향에서는 한 걸음 멀어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AC 밀란 승리 예상합니다. 다음은 인터밀란과 우디네세의 경기를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탈리아 1부 2위의 인테르입니다. 삼프도리아와 비기면서 1위 나폴리와의 승점 차이가 15점으로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감독 시모네 인자기도 15점 차이를 따라잡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유죄 인터뷰를 남기면서 사실상 우승 경쟁을 포기한 듯한 말을 남기기도 해버린 상태이죠. 사실 공격진의 컨디션이 좋지 못한 상황인 것은 사실입니다. 최근 3경기에서 인테르가 멀티득점을 기록한 경기는 없었는데 라우타로가 지난 경기에서 11번의 경합에서 패배하는 등 제 역할을 거의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결장자는 코레아 선수가 결장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탈리아 1부 7위의 우디네세입니다. 사소올로와 2대2로 무승부를 거두었습니다. 오랜만에 멀티득점에 성공한 모습이었지만 자책골이 나와버리면서 경기가 동점으로 흘러간 것이 상당히 아쉬웠던 경기였습니다. 우디네세는 인테르를 벤치마킹한 팀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포메이션도 3-5-2로 같으며 수비수들도 중앙 싸움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특성도 비슷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데올로페우가 없는 상황에서는 공격이 힘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은 변함이 없는데 3선과 1선 사이에서 활동하면서 전원 패스나 키패스를 넣어주는 창조성을 발휘해줄 수 있는 선수가 데올로페우 하나뿐이기 때문이죠. 결장자는 데올로페우 선수가 결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로 비슷한 기조의 운영을 선보이는데 전반적으로 체급이 높은 인테르가 우디네사와의 중앙 라인 싸움에서 앞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비수들의 적극적인 전진으로 앞으로 찔러주는 패스의 성공률을 높일 수 있는 것은 덤이고요. 물론 최근 양팀의 공격진 컨디션은 좋지 못해 2.5 언더를 1순위로 생각해도 큰 문제는 없을 듯합니다. 인터밀란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다음은 프랑크푸르트와 브레멘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일 1부 6위의 프랑크푸르트입니다. 쾰른에게 0대3으로 패배하면서 무패 행진을 마무리 지어야 했습니다. 상대와의 중앙 싸움에서는 이겼지만 철저하게 속공과 세트피스 위주로 나온 쾰른의 공세에 크게 당하고 말았던 경기였는데, 다음 경기가 챔스 16강 나폴리와의 경기라 로테이션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으나 린데스투렘을 포칼에서는 쉬게 만드는 등 그동안 꾸준히 선발 명단에 변화를 주었기에 주전 멤버들이 아주 많이 빠지는 상황은 아닐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3-4-2-1 전형으로 상대를 압박하기 쉬운 포메이션을 유지할 것이 유력한 상태입니다. 결정자는 에빈베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독일 1부 9위의 브레멘입니다. 도르트문트에게 0대2로 패배했습니다. 중앙 싸움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 3-5-2 전형으로 나섰는데 도르트문트와의 전력 차이를 메우지 못하고 오히려 초반부터 라인이 뒤로 쭉쭉 밀리는 양상이 보인 것이 상당히 아쉬웠을 경기였습니다. 이 전형의 단점은 측면을 커버할 선수가 부족해서 측면 공격을 허용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상대 2선이 중앙을 피해 측면에서의 활동 범위를 높인다면 수적 열세에 처하면서 수비적으로 상당한 위기에 처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바이저가 지난 경기에서 교체된 뒤 부상 소식이 있어 우측 측면에 상당한 누수가 생겨버린 상태라는 점이 상당히 뼈아픕니다. 결정자는 아구, 음봄, 비텐코트, 바이저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나폴리와의 챔스 경기 때문에 로테이션 변수가 있긴 하지만 그동안 선수단의 기용을 꽤 골고루 했던 편이라 체력적으로 문제가 없을 가능성은 적은 상태입니다. 브레멘의 포메이션이 측면에서 약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이용해 윙백과 2선 자원들이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수비를 잠식해가는 그림을 그려볼 수 있죠. 프랑크푸르트 승리 예상합니다. 다음은 닝스와 랭스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 1부 7위의 니스입니다. 아작시오를 3대0으로 잡아냈습니다. 그동안 수비에 비해 공격진의 활약상이 부족했던 팀이었는데 마르세유와 아작시오를 상대로 3골을 연달아 집어넣으면서 상승세를 타는 데 기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야 팀의 밸런스가 맞아 들어가는 느낌이죠. 결국 모피의 영입이 천군만마가 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경기에서는 12개의 터치만을 기록하면서 별다른 활약을 해주진 못했지만 피지컬과 경합 능력이 상당히 좋은 선수라 수비들을 몰고 2선이나 측면 선수들에게 공간을 만들어줄 수 있는 유형이죠. 지난 경기에서도 기회를 한 개 창출해내면서 부족했던 경기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제 몫은 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랭스의 거친 플레이로 인해 빌드업이 잘 통하지 않더라도 롱볼로 경합 능력을 살리는 방식도 생각해볼 수 있죠. 결정자는 불카, 페페, 아탈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프랑스 1부 12위의 랭스입니다. 트루아를 4대0으로 격파했습니다. 오랜만에 4골이 터지면서 압도적인 경기를 했는데 발로건뿐만 아니라 다른 2선 자원들과 미드필더들도 공격적으로 훌륭한 모습을 보여준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다만 트루아의 수비력이 아주 좋지 못했던 팀임은 감안하고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트루아는 현재 리그에서 가장 많은 실점을 기록하고 있는 팀이지만 니스는 23경기 21실점으로 실점을 아주 잘 억제하고 있는 스타일이죠. 여전히 발로건을 제외하면 리그에서 5골을 넣은 선수가 없는 만큼 발로건의 발끝에 득점을 의존하는 양상을 자주 보이고 있어 상대가 발로건을 집중 견제하면 득점력을 장담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결정자는 반 베르겐, 홀름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모피의 영입으로 인해 얻을 수 있는 공격에서의 효과가 상당한데 모피가 가진 골 결정력도 훌륭하지만 경합 능력과 피지컬로 다른 선수들에게 기회를 창출하는 역할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태입니다. 랭스가 지공 상황에서는 파울로 템포를 죽이는 데 능하지만 공중볼 경합에서는 오히려 리그 하위권이라 니스가 직선적으로 나온다면 흔들릴 가능성도 배제하긴 어렵죠. 니스 승리 예상합니다. 마지막으로 스트라스부르와 앙제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 1부 17위의 스트라스부르입니다. 릴에게 0대2로 패하고 말았습니다. 라인을 극단적으로 올리면서 공세에 여념이 없는 릴을 상대로 스트라스부르의 수비진이 버티기에는 무리였고 상대의 거친 플레이에 고전하면서 변변한 슈팅 찬스도 잡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릴과 달리 앙제는 최근 라인을 극단적으로 내리고 수비에 전념하고 있어 지난 경기와는 다르게 슈팅 생성에서는 다른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가메이로와 디알루 등 공격진의 특성이 포처 양상을 띠기 때문에 낮은 수비 라인을 공략하는 데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디알루의 드리블 성공률은 38%로 괜찮은 편이라 이를 이용하는 방법을 구상해 볼 수는 있죠. 결정자는 가와시마, 델라인, 은얌시, 벨레가르데, 아홀루, 디아라, 모티바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프랑스 1부 20위의 앙제입니다. 최근 3경기에서 모두 무승부입니다.
확실하게 컨셉이 바뀐 것이 눈에 띄는 상황인데 일단 강등권을 벗어나기 위해서 수비적으로 운영하는 비중이 상당히 늘어난 상황입니다. 최근에는 4-4-2를 가동하면서 철저하게 수비 라인 구축에 힘쓰고 있는 상태이고요. 앞서 언급했다시피 스트라스부르의 공격진이 기동성을 중시하는 포처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라인을 컴팩트하게 세우면서 공간을 차단하는 전술 구상 자체는 통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다만 떨어지는 1대1 대응 능력은 상당한 변수입니다. 지난 경기에서도 PK 2개가 나오면서 박스 안에서 사고가 일어나는 양상을 보였고 상대 공격수가 PK 하나를 날려주었기에 무승부라도 건질 수 있었습니다. 결정자는 칼라, 디오니, 엘라, 포파나, 맨디, 메랄리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앙제가 최근 수비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공격력을 꽤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고 지난 경기에서도 박스 안에서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는 등 불안한 모습을 노출했습니다. 스트라스부르도 낮은 라인을 공략하는 것이 다소 어려울 순 있어도 디알로의 온더볼 능력으로 공격에서의 실마리는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스트라스부르 승리 예상합니다.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내용들은 모두 1차 분석 내용들이며 2차 분석과 최종 조합픽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혼자 분석하고 계신가요? 이슬TV 스포츠 정보방에서는 실시간 스포츠 커넥션을 통한 소통하는 관리 시스템으로 확실한 수익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정보방 입장 조건은 없으며 일반인들은 쉽게 접할 수 없는 배당 흐름 분석, 모든 경기 라인업과 결장자, 마지막으로 분석 모델링을 통한 최종 조합픽까지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마음에 안 들면 둘러보시고 나가셔도 됩니다. 혼자 하면 단기간으로 수익을 볼 수도 있겠지만 함께 하면 장기간으로 꾸준한 수익이 가능합니다. 정보방 무료 참여하시고 꾸준한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함께 합시다.